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각각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둘 중 누가 더 괴물에 가까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작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감정표현 불능증이라 불리는 알렉시티미아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웃지 않는 아이였다. 내가 그렇게 된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몬드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평범하게 자라기 어려운 이 아이 곁에는 아이를 진심으로 위하며 사랑으로 키웠던 할머니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이의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묻지마 살인마에게 칼부림을 당한 것이죠. 엄마는 그날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할머니는 이 아이를 보호하려다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단 한 사람, 이 아이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이 아이를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사람들은 내가 괴물이라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나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명예를 목숨처럼 갈구하고 힘에 따라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랑을 하고 받기 위해 재며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비정상적으로 분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감정이 너무도 거칠고 선명해서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 많은 감정 중 특히 분노로 가득 차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고니입니다. 아이의 가족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교수로 재직 중인 아빠입니다. 아빠는 폭력적인 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늘 뒤처리만 도맡아 하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보고 싶어 하던 아내에게 보여주기를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보호시설에 있는 진짜 아들 대신 다른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죠. 예상하셨나요? 네. 바로 그 다른 아이가 앞서 소개드렸던 감정이 없는 아이 윤재입니다. 둘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눈에 윤재는 누구보다 차분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니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고니는 윤재를 향해 더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폭력적인 아이가 더욱 난폭하게 변한 것이죠. 그 화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고니의 폭력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거의 매일같이 피를 흘렸습니다. 고니는 자신의 괴롭힘에도 별 반응이 없는 윤재를 더 자극합니다. 네가 뭔데? 감정도 없는 주제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서로가 외톨이,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고니는 이런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윤재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넌 도대체 뭐냐? 왜 아무 말도 안 해? 고니는 이런 윤재를 흥미롭게 생각하게 되고 거의 매일 저녁을 윤재가 일하는 헌책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고니는 윤재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나비를 반으로 가르고 묻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불편해 보여. 고니는 그날 이후 찾아오지 않았고 윤재는 평소 도움을 자주 받던 신 박사에게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니가 윤재 너와 친구가 되고 싶나 보구나. 늘 고니가 먼저 다가온 것 같으니 이번엔 윤재니가 다가가 보렴. 그렇게 윤재는 고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고니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날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한 걸까? 엄마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랑 애초에 기억에도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어버리는 것 중에서 말야. 내가 그동안 널 왜 찾아간 줄 알아? 적어도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날 쉽게 판단하지 않더라고. 내 별난 머리 덕에. 어땠어? 그 여자 말이야. 너랑 닮았다고 마지막엔 날 따뜻하게 안아주셨어. 그 애가 왜 그러는지 뭘 원하는 건지 나는 잘 몰랐다.
그래도 그냥 옆에 있는 게 싫진 않았다. 윤재 역시 이런 고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나 봅니다. 고니는 그 이후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회비가 사라졌는데 그게 고니의 가방에서 나온 것이었죠. 고니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니는 책방에 찾아와 윤재에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 말이야.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강해질 거야. 상처받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상처를 줄 거다. 그러고는 악의 우두머리이자 소년원 선배인 철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도난 사건의 범인은 고니가 아니었습니다. 윤재는 고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 고니는 친구니까. 철사는 고니를 찾아온 윤재에게 친구를 위해 얼만큼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그렇게 맞다가 철사가 고니에게 휘두른 칼에 대신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죠. 야, 윤재야. 정신 차려, 성윤재. 병원에서 깨어난 윤재는 칼에 찔린 순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회상합니다. 고니는 이런 메시지를 윤재에게 남겼네요. 윤재는 자신이 회복하는 동안 기적처럼 깨어난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웃고 울고를 반복합니다. 윤재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책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듣느라 제 질문을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감정이 없는 윤재, 폭발적인 감정의 소유자 고니, 둘 중 괴물은 누구입니까? 처음 우리는 감정이 없는 윤재를 괴물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만 충실한 고니 역시 괴물로 인식하게 되죠. 이후에는 두 아이 모두 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는 윤재, 고니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정반대에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괴물이라면 두 사람 모두 괴물일 것이고 괴물이 아니라면 두 사람 모두 괴물이 아닌 것으로요. 작가는 누가 괴물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질문이 무색하게 두 사람 모두를 안아줍니다. 바로 윤재에 터져나온 눈물을 통해서 말이죠. 윤재의 눈물은 결국엔 작가가 두 아이를 감정으로 끌어안아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그럼에도 감정에 손을 들어줍니다. 감정은 그럼에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윤재가 감정을 회복하는 순간을 통해 감정이라는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을 끌어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재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손원평의 아몬드를 인생책으로 두고 계신 분들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책, 스토리로 만나겠습니다.